반갑습니다. 심리학당입니다. 행복하시죠? 네,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.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그죠? 그럼 우리 또 금요일에는 사랑 이야기 하니까 사랑 이야기 좀 나눠보시죠. 어떤 분들은 사랑이 행복,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이다,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이 갈구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편감, 또 아니면 그 외로움, 뭐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꽤 많죠.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사랑은 이렇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중요한 사랑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랑의 어떤 기준, 그런 것들이 있죠. 그게 뭘까요? 물론 부모님의 사랑도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그거보다는 내가 이성으로서 사랑을 받았던 첫 경험, 즉 첫사랑입니다.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첫사랑을 평생 기억하게 될까요? 그것에 대해서 러시아 심리학자인 자이가르딕은 이렇게 설명합니다. 어떤 일이 완결되지 않으면 잔상이나 불편한 마음이 지속되어서 그 잔상, 기억이 오래오래 남을 수 있다. 이렇게 정의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자이가르딕 효과라고 합니다. 이 러시아 심리학자인 자이가르딕은 식당에서 웨이터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그 주문, 그것을 다 기억하는 것이 너무 신기했대요. 그래서 계산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자기한테 서빙을 해줬던 웨이터한테 다시 가서 물었답니다. 아까 내가 먹었던 음식 기억하세요? 라고요. 그랬더니 하나도 기억을 못했대요. 그래서 충격을 받았답니다. 왜 기억을 못하지? 물론 심리학자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간 거죠. 네, 그래서 일단은 가설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주문을 완결하기 전까지는 계속 기억을 해야 된다. 그러나 주문이 완결, 즉 서빙이 끝나고 나면 웨이터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것이다 라고 가설을 일단 내렸습니다.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죠. 근데 심리학은 실험을 해야 되죠.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논리적 증거를 만들어내지 이게 가설이 되고 이게 이제 학설이 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자이가르딕은 학생 164명을 모았습니다. 그래서 아주 간단한 과제를 전달했어요. A그룹은 방해를 안 가했습니다. 그러니까 A그룹은 그냥 쭉 편안하게 그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이 조치를 시켜준 거예요. 그리고 B그룹은 과제를 주면서 이 중간에 중단도 시키고 또 다른 과제로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실험 조건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.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? 재밌는 건 이 방해를 받고 중간에 다른 과제로 옮겨갔던 이 B그룹이 오히려 기억을 더 많이 하고 더 정확하게 했답니다. 그래서 실험 결과는 B가 더 우수하게 기억이 해냈다는 것, 이것을 발견했고요. 실제로 B그룹은요, 기억해낸 그 과제 중에 68%가 중간에 그만둔 다른 것으로 바꿨던 그 과제였고, 끝까지 완수를 시켰던 그 과제는 32% 정도만 기억을 했답니다. 여기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완결된 문제보다는 완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기억이 상대적으로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쓰일까요? 우리 실생활에서는요, 대표적으로 드라마나 이 예능 같은 데서 이거 많이 써먹죠. 60초 후에 공개합니다. 이러면 어떻게 돼요? 60초 동안 계속 기억해야 되죠. 불편하잖아요. 긴장되고.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더 몰입할 수 있게 되죠. 또 드라마 어때요? 갑자기 주인공이 뭐 사극인데 등에서 칼을 쫙 맞아요. 그 다음에 땡 하고 끝나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일주일 동안 계속 걔가 살았나 죽었나, 그 악당을 다 죽인 거야, 만 거야, 이긴 거야, 죽은 거야, 뭐 이렇게 되죠. 그래서 더 몰입하게 되고 더 기억할 수 있게 만들죠. 그러면 다음 회에 시청률이 폭발하게 되겠죠. 자,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이것을 또 학습에서도 이용할 수 있죠. 학습에서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? 우리가 학생들이 어떤 단원들이 있어요. 뭐 수학이면 함수, 그럼 함수를 쭉 풀고 그 다음에 뭐 미적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이 학습 방법이라면 일부러 한 10% 정도를 남겨놓는 겁니다. 그러니까 기본 학습을 쭉 하고 마지막에 뭐 예제풀이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걸 좀 남겨놓는 겁니다.
그러고 다음에 그 다음 공부 때 이 예제풀이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. 그리고 그걸 끝내고 다시 뭐 미적분으로 넘어간다든지 도형으로 넘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전에 공부했던 것이 어떤 이상한 긴장감, 뭐 학습이니까 좋은 긴장감을 주겠죠. 좋은 긴장감과 좋은 불편감으로써 기억이 더 오래 남게 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학생들이 계시다면, 제 구독자 중에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써보십시오. 그러면 아마 이 성적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이 트라우마를 결국에는 이 완결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재경험을 하게 되죠. 트라우마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재경험입니다.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방법, 뭐 스스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. 꼭 뭐 심리치료를 받거나 정신과 치료를 안 받으셔도 자가치유도 가능하세요. 그러면 그렇게 하시려면 먼저 인지적으로 이것이 과거의 일이다라고 인정하셔야 돼요. 그리고 분리해내야 됩니다. 지금의 나는 온전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을요. 이렇게 하시면 트라우마가 다시 그 미해결 과제인 것처럼 지금 현실과 연결시켜지는 그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지금 나의 마음 심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 아셨죠? 지금 혹시라도 아주 강한 심리적 외상이 있었다. 그러면 꼭 이렇게 해보십시오. 네. 그리고 또 하나, 번외로요.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무드셀라 증후군도 첫사랑을 더 아름답게 만들죠. 노아의 할아버지죠. 무드셀라.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. 나이가 969살이나 되신 분이시래요. 그래서 이분은 맨날 말만 하면 옛날엔 좋았는데 옛날에 좋았는데 뭐 이런 말씀만 하세요. 그 뭐예요? 과거 회귀, 그죠? 그 다음에 어떤 과거로 도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. 퇴행이죠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첫사랑도 더 예뻐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이렇게 됩니다.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인간은 자신의 기억을 이렇게 아름답게 구성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. 내가 정말 과거에 찌질하고 괴롭고 불편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이런 기억들이 있사손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다 기억을 하면 지금의 현재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인간은 무조건 과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만 기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. 이거는 아주 본성입니다. 그래서 이 무드셀라 증후군도 결국 첫사랑을 이렇게 아름답게 기억하게 만드는 한 가지 원인이 됩니다. 자, 오늘 첫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여전히 애틋하고 또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는 대상이 맞죠. 그런데 이 가을 진짜 중요한 건 내 눈앞에 있는 사랑이죠. 그죠? 지금 결혼을 하셨다면 내 아내, 내 남편, 또 연애라고 있다면 나의 연인, 그 사람한테 더욱더 충실한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오늘은요,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요. 네,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